네, 안녕하세요. 투어그래퍼 제롬입니다. 유럽 렌트카 여행을 준비하는 그 초보 여행자들을 위해서 지금 이 영상들을 계속 시리즈로 업로드하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은 스위스 렌트카 여행자를 위한 동영상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영상은요, 이태리에서 스위스 국경을 이제 넘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국경이 비교적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한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그 유럽의 국경을 넘을 때 조금 이렇게 긴장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유럽의 국경은 뭐 그렇게 빡빡하지 않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대부분이 이제 국경 이미그레이션보다는 그 세관이죠. 세관 공무원들이 이제 가끔 랜덤으로 차량을 이렇게 뽑아서 물어보고 체크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그냥 통과, 아니면 이렇게 검색이 들어와도 뭐 어디서 왔냐, 어디 가냐, 어디서 오는 길이냐, 이런 정도 물어보고 가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스위스 국경을 넘어 들어갈 때는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스위스 고속도로 통행료를 대체하는 비넷을 구입하셔야 됩니다. 비넷은 이제 한번 사시면 자동차 유리에 이렇게 붙여서 1년간 사용할 수 있고요. 40프랑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지금 여기 국경을 통과해서 이제 이렇게 세관원들 검색하는 구간을 통과하고 나면 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에 차량을 세우면 비넷 판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와서 그냥 창문으로 구입하고 붙여주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뭐 만일에 뭐 그런 사람이 없다면 이렇게 차를 세워서 그 바로 근처에 비넷 그 판매하는 창구가 있어요. 그 창구에서 비넷을 구입해서 스스로 붙이시면 됩니다. 붙이는 위치는 그 비넷 티켓에 보면 유리창 좌측 위, 뭐 중간 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거 보고 잘 붙이시면 되고요. 40프랑이 비싸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제가 볼 때는 그 이탈리아나 프랑스나 뭐 독일을 제외한 이런 도로를 달리는 고속도로 통행료에 비해서 실제로 스위스는 뭐 그렇게 비싸지는 않다,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들어온 곳은 그 루체른 도심 구간인데 렌트카 초보 여행자들이 이제 스위스의 도심 구간을 들어오면 조금 이제 불안해하고 막 그래요. 왜냐하면 라인이 좀 복잡해 보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도시 전차, 트램 이런 것들이 많이 겹쳐 다니기 때문에 복잡한 느낌이 많이 드는데, 이 복잡한 구간을 이렇게 막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차근차근 다니시면 특별한 불편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트램, 긴 버스나 트램이 다니는 길은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좋은데요. 도로에 보면 이렇게 트램만 다니는 길이다, 뭐 이렇게 표시들이 잘 되어 있으니까요. 그냥 여유롭게 잘 움직이시면 되고, 뭐 주차나 차선 위반 이런 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쭈리나 루체른 구도심 중심 지역에 자동차가 좀 들어가기 힘든, 또는 들어가면 안 되는 구간들이 있어요. 또 주차도 좀 힘든 구간들이 있는데, 그런 구간들은 표시들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 표시들을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잘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독일어권, 특히 스위스 편안한 여행지지만 만일에 그 편안한 여행지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아주 피곤하게 만드는 뭐 그런 나라들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킬 거 잘 지키시고 천천히 여유롭게 다니시면 특별한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보시는 영상은 이제 대도시 구간을 벗어나서요, 시골 소도시, 제가 좋아하는 베르노볼란트의 그린델발트 영상인데요. 이 정도 오면 벌써 이제 자동차 여행하시는 분들은 많이 스위스에 익숙해져 가지고요, 운전하시기 편안합니다. 편안하고,
그다음에 이제 도로가 이렇게 막 넓은 도로들은 아니지만 왕복 2차선 도로들이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자연을 즐기면서 편안하게 운전하실 수 있고요. 스위스를 기차로 여행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기차는 이렇게 다니는 루트가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고 또 중간중간 갈아타서 움직이는 이런 루트를 타야 되는데 자동차 여행을 하시면 오히려 스위스 여행이 더욱더 즐겁고요. 더욱더 좋은 풍경과 더욱더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풍경들을 만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스위스 자동차 여행을 강력하게 추천하는 편인데요. 유럽 렌트카 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기왕 렌트를 하셨기 때문에 스위스는 꼭 자동차로 들어가실 거잖아요. 자동차로 들어가시니까 지금 보시는 이런 기차로는 도저히 만나볼 수 없는 그런 비경들이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있으니까 그런 비경들을 만나볼 수 있는 구간을 자동차를 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가 보시면서 구경하고 마음에 드는 그 사진 포인트가 있으면 차량을 세워놓고 사진을 찍고 뭐 이런 여행들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렌트카 빌리신 분들 스위스 꼭 들어가 보시고 아니면 스위스를 렌트카로 여행하려고 마음먹으신 분들은 저는 잘한 선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를 잘 활용해서 이렇게 재밌는 것들 많이 보시고요. 구도심이나 그 유명한 여행지의 중간에 있는 호텔들은 굉장히 비싸거든요. 뭐 3,400프랑이 스위스에서는 우스운 가격인데 자동차 렌트하신 분들은 구도심 3,400프랑짜리 비싼 게 아니라도 뭐 차로 한 10분 15분만 나와도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해지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케이션이나 뷰나 이런 조건들이 굉장히 좋은 호텔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자동차를 빌려서 렌트카로 여행을 하시는 이점과 장점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잘 다니시면 됩니다. 물론 이런 시골 소도시의 도로들을 달리는데도 주의점들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시골이다 보니까 좀 여유로워 보여서 아무데나 차를 세우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계시고 좀 이상한 데 세워놓고 트레킹 갔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은근히 주차비들이 다 있고 호텔도 숙박을 해도 주차비를 내야 되는 곳들이 많고 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거주민이 아니면 사실은 스트릿 파킹하는 게 그렇게 편안한 곳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행자들은 특히 렌트카 여행자들은 주차비 뭐 5프랑 10프랑 아끼려고 이상한 길에 밤새 세워놓고 그러지 마시고요. 뭐 제대로 된 주차장, 호텔 주차장이든 퍼블릭이든 주차비를 내고 주차하는 것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스위스도 요즘에는 뭐 기차 안에서도 가끔 소매치기 사건이 벌어지고 차량 사건들도 가끔씩 생깁니다. 왜냐하면 스위스는 여행자들이 많이 오는 그런 나라인데 이탈리아나 뭐 다른 프랑스 남부 이런 데 비해서 소매치기나 뭐 차량 도난 사건들이 별로 없었던 나라이긴 하지만 최근에는 이 완벽한 안전지대는 아니다. 스위스 기차도 완벽한 안전지대는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주차장 돈을 내고 주차하는 곳에 주차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동차 타고 다니다 보면 이런 풍경을 만나죠. 지금 보시면 이제 스위스의 봄, 가을에 만날 수 있는 풍경들인데요. 산에서 방목하는 소. 스위스는 이제 동절기에는 소들을 집 주변에서 키우고요. 하절기에는 산에 데려가서 방목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를 데리고 올라가는 시기나 소를 데리고 내려오는 시기에 이런 이벤트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소들이 도로를 따라 걸어오니까 이거 잘 여유롭게 양보하면서 운전하시면 재밌는 구경거리도 만나고 뭐 스위스의 흥미로운 이벤트도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소도시에서 이제 다시 고속도로를 탑니다. 고속도로 이렇게 사인 표지판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실제로 고속도로를 달렸다가 소도시를 내렸다가 이렇게 하는 시간들이 반복이 되고 뭐 이렇게 완벽한 고속도로 같은 느낌이 아닌 도로도 있지만 어쨌든 고속도로와 로컬길은 자주 반복이 되니까 이 도로에서
요구하는 그 룰은 잘 지키셔야 됩니다. 말을 버벅거리는데. 자, 지금 인터라켄 시내인데요. 사람들이 다니고 자전거가 다니는 시내에서는 50km 존이라고 있습니다. 50존. 뭐 사인 표지가 굳이 없다 하더라도 뭐 이런 조건의 도로에서는 뭐 무조건 50km 언더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사람이 언제나 횡단보도를 건너올 수 있고 사람이 사는 집 앞을 지나갈 수도 있고 호텔 앞을 지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50존 잘 지키시고요. 이렇게 이제 산길을 따라 막 넘어가는 이런 연결되는 도로를 갈 때도 뭐 속도가 뭐 70km, 100km 막 달릴 수는 있지만 가다가 보면 또 조그만 그 마을이나 집 앞에 도로 구간들을 지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도로 구간을 지날 때는 무시하고 막 다니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50km 존을 지켜야 합니다. 꼭 지키시는 게 맞습니다. 경찰 있어요. 자, 이 영상은 그린델발트 루체른 지역에서 체르마트 넘어가는 구간인데요. 굉장히 높은 산악지대가 가로막고 있고요. 그 산악지대 정상에는 빙하지대가 있고 그 빙하지대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입니다. 그래서 그 산을 넘어가는 도로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크게 좌우를 우회하는 도로 외에는 없기 때문에 이 구간을 다닐 때는 이렇게 기차에다가 차량을 싣고 넘어가는 뭐 그런 루트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제가 렌트카 뭐 이렇게 관련된 있는 여행기나 그다음에 이제 뭐 정보 공유 사이트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그 그린델발트에서 체르마트 가는데 뭐 기차에 차 싣고 요금을 뜯기고 주차를 해서 또 뜯기고 뭐 돈을 너무 많이 뜯어간다 뭐 이렇게 불평 또는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만일에 이 기차를 타는데 지금 한 27프랑 정도 요금을 내야 되는데 여기에 싣지 않고 이렇게 돌아서 간다 그러면 최소한 시간적으로 서너 시간, 그리고 서너 시간을 돈다는 얘기는 결국 기름값이 더 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기름값과 시간과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기차 싣고 가는 20프랑은 오히려 싸다, 저렴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뭐 여러 번 다녀본 사람들은 알게 돼요. 그래서 스위스에 이렇게 기차에다가 차를 싣고 가는 구간이 뭐 몇 군데 있어요. 저기 그 풀카페스 구간도 있고 저쪽도 있고 아니면 남쪽 구간도 있는데 저는 그 렌트카 여행하시는 분들, 특히 스위스 여행하시는 분들은 이 기차에다가 차량을 싣고 가는 이 경험을 한번 꼭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여행을 다닐 때 뭐 시간과 루트 때문에 돌아갈 때도 있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시간을 좀 세이브해야 되고 그다음에 루트가 이렇게 스위스 전체를 뭐 열흘 이상 보는 그런 루트가 아닐 경우에는 이 일부러라도 이 기차에 차를 싣고 가는 이 구간을 이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이런 게 없잖아요. 미국도 이런 게 잘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와야, 특히 또 스위스에 와야 경험해 볼 수 있는 여행의 익스피리언스니까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은근 재미있습니다. 구글맵으로 보통 이제 찍으면 구글맵이 이렇게 막 골들이 가끔씩 많긴 한데 그래도 구글맵이 요즘 많이 좋아져 가지고요. 이 루트까지 안내를 해줍니다. 안내를 해줬는데 내가 기차에 차를 실어야 된다는 생각을 못한 사람은 왜 자꾸 이리로 가지라고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기차에 차를 싣겠다고 마음을 먹으신 분은 그냥 편안하게 그 라인을 따라 들어가서 라인 따라 쭉 들어가면 돈 받는 사람이 있어요. 뭐 크레딧 카드 다 받으니까 요금을 내고 요금 받은 영수증을 대시보드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바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잠시 대기를 했다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대기하는 장소에는 뭐 화장실이랑 그 조그만 매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라인 따라 쭉 들어가서 기차에 쭉 따라 들어가면 그 관리하는 아저씨가 이렇게 주차할 때 이렇게 도움을 줍니다. 이 라인에 스탑하라고.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를 걸고 시동 끄고 뭐 시동 끄는 게 좋겠죠. 끄고 가만히 있으면 이제 기차는 쭉 가는 거죠. 뭐 한 15분, 20분 이내로 이동하시게 되니까 그 동안에 터널을 통과해서 반대편 하차 지점에 통과를 하면 앞쪽 라인부터 순서대로 차가 빠지니까 앞차가 빠지면 그 라인 따라 쭉 빠져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그 뭐 이렇게 경험 삼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으니까 한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차를 통과해서 내려서 이제 제르마트 구역으로 넘어가는 건데요. 사실 인토라켄, 루제른, 베른, 그다음에 그린델발트, 라우트브로넨, 제르마트 가는 이런 구간들이 기차로 다니시다 보면요, 기차를 보통 2-3번 갈아타셔야 돼요. 그러면 사실 기차로 이렇게 움직이느라고 또 기차 갈아타는 시간 이런 것 때문에 거의 왔다 갔다 하는데 하루 시간이 갑니다. 자동차로 다니는 것보다 사실은 2배 이상 시간이 더 들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타시는 분들은 정말 쇼컷으로 가실 수가 있고, 쇼컷으로 가시는 동안에 재밌고 이쁜 마을, 그리고 재미있는 포인트들을 보시면서 가시게 됩니다. 봄의 풍경 다르고 여름 풍경 다르고 가을 겨울 풍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스위스 자동차 여행은 1년 내내 가능한 여행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1년 내내 다니시는 동안에도 만나는 풍경이 각각 다르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여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르마트는 제가 스위스에서 제일 강력 추천하는 그런 마을인데요. 제르마트는 마을 전체가 친환경 마을이에요. 그래서 자동차가 마을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 일부는 자동차를 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고 업무를 위해서는 들어갈 수 있지만 대부분 다 자동차를 가지고 제르마트를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구글 검색에 제르마트라고 치면 루팅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차가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구글 검색을 할 때는 태쉬, TASCH라고 하는 마을을 찍으시면 자동차가 태쉬까지 가게 되고요. 태쉬라는 마을에 가시면 마을 입구에 터미널이 있어요. 태쉬 주차장과 이렇게 기차를 탈 수 있는 큰 터미널이 있으니까 그 터미널에 들어가서 차를 주차를 해놓고요. 그다음에 이제 셔틀 기차, 태쉬에서 제르마트를 연결하는 셔틀 기차표를 사서 이렇게 제르마트를 들어갔다가 나오실 수 있습니다. 제르마트 역에서부터 마을까지 움직이는 구간에 차량이 없고 전부 이제 전기 카트 택시 이런 거밖에 없고, 아니면 가방을 다 끌고 다니게 되기 때문에 제르마트 가기 전에는 가방에 짐을 쌀 때 차에다가 짐을 둘 거랑 아니면 갖고 들어갈 짐들을 미리 구별해서 움직이시면 편안합니다. 그리고 태시 주차장 굉장히 시큐리티 보안이 잘 되어 있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차량 주차해둬도 특별한 문제가 없고 안전한 그런 곳이니까 갖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짐들은 차에다 두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물론 유리창으로 보이는 안에 이상한 걸 욕심나는 걸 두고 그래 가면 안 되겠지만 트렁크나 가능하면 잘 안 보이는 쪽에다 넣어놓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주차비 그렇게 비교적 비싸지 않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제일 사랑하는 스위스 자동차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스위스 고갯길입니다. 여름 시즌 지금 푸르카페스 벨베데레 호텔 구간을 지났는데요. 유럽에서 이렇게 자전거 타는 사람들, 그다음에 오토바이 바이크 타는 사람들, 그리고 포르쉐, 페라리 이런 좋은 차를 타는 사람들은 여름 시즌에 시간이 되면 꼭 이 스위스 고갯길들을 다녀요. 패스라고 합니다. 패스. 이태리 말로는 바소라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무슨 글을 썼더니 어떤 분이 스위스 패스의 패스랑 푸르카 패스의 패스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하기야 저희들은 여행을 많이 다닌 사람들이지만 이제 여행 초보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도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패스. 그래서 스위스 3대 패스를 푸르카 패스, 그림젤 패스, 이렇게 그다음에 고타드 패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스위스 안에는 내륙에도 유명한 패스가 있고 남북을 연결하는 구간에도 패스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푸르카 패스 지금 달리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한국 예능 프로그램 텐트 밖은 유럽 스위스 편에도 이 구간을 달리는 모습이 방송되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한국 분들한테도 많이 익숙한 고깃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여행의 매력은 결국 드라이빙이죠. 첫 번째 드라이빙이고, 두 번째는 중간중간에 만나는 포토스팟, 그리고 정말 버라이어티한, 베리에이션이 다양한 그런 여행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게 큰 장점인데, 그 장점을 제일 만족스럽게 구현하는 것이 바로
스위스의 언덕길, 고갯길, 정상을 넘어가는 그런 루트들입니다. 그런 루트들을 여행의 목적지로 삼고 달려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스위스 여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스위스의 중요한 그 고갯길과 자동차 루트들이 스위스의 남부 구간에 많이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그 고속도로다운 고속도로죠. 그죠? 스위스 고속도로 패스를, 비네스를 붙이고 다니는데도 이게 고속도로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구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탈리아와 연결되는 구간은 정말 고속도로처럼 생긴 구간이지요. 고속도로처럼 생긴 구간이고, 이런 구간들을 달릴 때, 내가 비넷을 사서 붙이고 다니는 게 결국은 경제적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하시게 되니까 행복하게 여행하시면 되고요. 어떤 분들 이 비넷을 뜯어서 다른 차에 붙이면 안 될까 하고 또 비넷을 뜯어보려고 이렇게 애쓰는 분들이 계시던데, 제가 해보니까 한번 유리창에 붙인 비넷을 뜯으면 다 찢어집니다. 다시 못 쓰게. 스위스 사람들 머리 좋잖아요. 그죠? 그렇게 만들어뒀으니까 스위스 여행하실 때는 고속도로 사용료를 비넷으로 낸다. 스위스 국경 들어가기 전에 꼭 구입하셔야 되고, 구입처가 없으면 국경 통화하고 난 다음에 만나는 제일 첫 번째 주유소에 가서 얘기하시면 비넷을 다 파니까 1년짜리 비넷을 사서 자동차 유리창 앞에 붙이고 다니시는 게 제일 안전한 여행이 됩니다. 뭐 비넷을 쓰는 나라는 오스트리아도 있죠. 그죠? 자, 렌트카 여행자로 곧 스위스 여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강추하는 유럽 여행 방식 중에 하나고요. 저는 항상 유럽을 여행 가면 스위스 구간 자동차로 달리는 것을 제일 사랑합니다. 여름이든 겨울이든 언제나 제일 즐거운 것이 스위스 자동차 여행이니까 유럽 렌트카 여행하는 초보 여행자분들 스위스 두려워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준비해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럽 여행은 자동차 여행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